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국내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국채금리가 연초 수준으로 하락세를 지속했고 코스피 지수는 한때 2800선을 돌파하며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지난 6월 FOMC 점도표 결과 연준 위원들은 연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9월부터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80불대로 상승함에 따라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재개할 경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도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연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자산시장은 강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최근 국제유가의 반등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지 등등등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계시죠? 현재 시간 6월 23일 오전 11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6월 이제 마지막 주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상반기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해외 증시의 이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YTD 기준으로 S&P와 나스닥이 각각 15%, 한 18%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지난해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4.95% 정도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6%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미국 시장이 23%, 43% 오를 때 우리도 16%, 25% 오르면서 좀 제법 쫓아갔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국 증시에 좀 뒤져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올해 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AI 반도체이다 보니까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는 좀 쫓아가는 정도.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특히나 2차전지 업종의 부진함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이 반쪽의 상승에 그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부진은 이런 2차전지 업종의 약세와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국내 시장도 코스피 지수가 2800선에 한때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주봉으로 보니까 2022년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2800선을 이제 장중 돌파이긴 하지만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 올해 들어 31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을 보이고 있다 하고, 지금 종가로는 떨어졌지만 5500선 돌파가 있었었고요. 다우는 4만선 찍었었고, 나스닥은 18000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 코스피 역사적 고점은 그 2021년 6월에 기록했던 3300선인데 지금 2800선이니까 상당히 조금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초라한 게 사실이고, 최근에 기사 같은 걸 또 보고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보면 이 국내 시장에서 탈출해서 미국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탈하는 그런 자금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도 이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달러화가 좀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원화의 강세를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웃바운드 수요, 즉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환시장에서도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 원달러 환율의 하방 경직성이 좀 생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사실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제가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투자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에 순응해야죠. 그래서 저희 그 퇴직연금 또 그 개인연금 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고요. 실제 제가 올해 성과도 보면 지금 뭐 국내 자산, 해외 자산 섞어서 그래서 하다 보니 겨우 한 자릿수 한 후반대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지, 국내 자산만 들고 있었으면 절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씁쓸한 상황이긴 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을 계속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행이라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렇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난주에 보니까 주간 단위로 ETF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던 게 이제 코덱스 보험,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공업, 조선해운, 현대차구로 뭐 증권 뭐 이런 쪽인데, 이제 아직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당주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또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고, 세제 개편이라던가 기업들의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상속세, 그 다음에 그 상법 개정,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다른 또 정책적인 그 보완책 마련, 이런 등등이 이제 정치권과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나라도 빨리 정착이 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이 조금 빨라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모멘텀은 미국 쪽, 특히나 이 IT와 AI 반도체, 또 챗GPT 관련된 여러 제반 산업에 그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도 현실이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왜 초반에 이렇게 이 얘기를 갑자기 오래 했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어쨌든 뭐 시장은 지난주에 뚜렷하게 이제 연내 금리 인하를 이제 선반영하는 모습들로 이제 지금 가버렸는데, 일단 가격 변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한때 이 4월 말만 하더라도 4.7 정도 갔던 게 지금 순식간에 4.2대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지금 FF 선물 시장에서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스케줄을 보면 9월 18일 날 있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34%고 한 번 인하가 59%, 두 번 인하가 6.4%니까 사실상 한 번 인하의 금리 인하 확률을 65%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의 경우에는 5.0 이하, 즉 두 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확률이 거의 역시 70%대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현재 시장은 뭐 6월 FOMC 점도표에서는 올해 한 차례만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은 결국은 바뀔 거면서 9월에 하고 뭐 12월에 하겠지, 이런 기대감들로 이제 쏠렸고요. 뭐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결국 금리 인하는 시간의 문제다라는 그 어떤 인식이 좀 상당히 시장에 좀 선반영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의 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금리 하락폭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가팔라요. 보시면 미국은 10년짜리 금리가 최근에 하락하긴 했지만 연초 수준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상당히 좀 괴리가 있거든요. 연초에 3.8 정도까지 하락했었는데 지금 4.2니까 그래도 40bp 정도 하락인데 그 갭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10년짜리가 연초가 한 3.18 정도인데 지금 3.2 정도니까 거의 연초 수준 정도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하락폭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큰 상황이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정치권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성태훈 대통령 정책실장, 그 전에 여당의 송석원 의원, 지난주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까지 금통위를 불러가지고 금리 인하를 이제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금리 인하를 바란다면 정치권에서 한국은행에 자꾸 금리 인하 해달라고 압박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려다가도 자꾸 정치권에서 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하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저랬었을 때 금리 인하 하면 마치 독립성의 훼손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엇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모르게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냥 하여튼 애둘러서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대놓고 한국은행 압박하면 오히려 금리 인하 해주려고 하다가도 안 해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국은행의 어떤 독립성 차원에서. 근데 사실 돌아가는 주변 환경만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또 했어요. 그리고 22 금리 인하 했고 그다음에 BOE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고 이미 20인 금리 인하 했고 그래서 주변국들이 이미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먼저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이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내수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필요성이 있기 상황인 건 맞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9월이라면 한국은 그보다 이제 통화정책 스케줄이 7월에 있고 8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지금 내심 한국은행이 아마 미국보다 한 달 정도 빠른 8월에 하지 않겠냐. 8월 금통위가 8월 22일 날 있네요, 지금. 9월 FOMC가 9월 17일 날 우리 추석 주간에 있으니까 아마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조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보다 한 달 정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늦어도 9월 금리 인하 확인하고 10월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가 3.25로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채권금리의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는 미국보다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코스피도 비로소 2800선을 좀 뚫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경기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가시권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 환경이다. 사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 환경이 없다. 이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거다. 이렇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슈 분석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금리 인하를 일단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시장, 금융시장이 선반영했다. 금리 인하를. 근데 유가 반등이 좀 거슬린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의 모습을 보니까 보시면 6월 초만 하더라도 유가가 한때 72불 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80불까지 지금 거의 저점 대비 10불 정도가 올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5월 달이 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냐면 5월 달이
결국은 금리 하락폭도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요. 5월달 금리 많이 떨어졌죠. 국내에서는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그 5월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 물가에 좀 안정화되는 기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용지표도 조금 둔화됐고, 경제지표도 뭐 ISM 지표 등도 둔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중순에 발표됐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결정적으로 전월비 제로 보합 수준 정도를 보이면서 이 정도면 금리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자, 그런데 왜 9월 달에 그렇게 물론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도 있었지만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었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유가예요, 유가. 유가가 그 5월 말 되는 유가 수준이 잠깐만. 5월 말 어딨어? 4월 말에는 유가가 한 83불이었던 게 5월 말에는 유가가 74불로 거의 얘가 10불 정도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하락분이 자연스럽게 뭐 전방위적으로 이 미국 서비스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5월 달에 물가를 낮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6월은 어때요? 6월은 거꾸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전월비로 5월 달 물가가 그 보합 수준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6월 달 물가는 다시 전월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아직은 유가가 80불 정도 전후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률을 다시 막 올릴 정도는 아니지만 5월달 물가가 제법 하락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물가가 제법 하향 안정화 되겠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겠네 라는 센티멘트를 나타냈는데 6월달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7월 중순에 발표되는 6월달 물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변수 입장에서는 다시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꺾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뭐 쉬어가거나 다소간에 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는 될 수 있다. 가격 변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유가가 다시 좀 중요하게 보이고 아직까지는 그냥 거슬리는 단계예요. 제가 어떤 표현을 쓸까 밤새 어저께 자면서 계속 고민했거든요. 뭐 눈의 가시라는 표현도 있고 뭐 찝찝하다는 표현도 있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낙점한 표현이 거슬린다. 그러니까 거슬린다는 얘기는 아직은 그냥 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은데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이거 좀 거슬리네. 자꾸 신경이 쓰이네. 이러면 지금 우리 금리 인하의 전망 스케줄이 9월과 12월인데 이거 조금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이 6월 FOMC 점도표에서 예고한 대로 진짜 한 번 인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이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럼 최근에 유가가 왜 올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계속 오를 거냐인데 일단 첫 번째는 계절적으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지금 다가왔잖아요. 미국의 7월, 8월 드라이빙 시즌 아닙니까, 여러분? 드라이빙 시즌 뭐예요? 휴가철이잖아요.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기본적으로 출퇴근, 학교 뭐 이런 거 다 자가용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행 갈 때 얘네는 뭐 남부, 동부와 서부를 가로질러서 뭐 이렇게 하는 그 여행이 뭐 그거라면서요. 뭐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그러니까 휴가철에 무조건 그 가솔린 소비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예비적 수요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계절성이 있고 7월, 8월 실질적으로 가솔린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유가가 계절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그거는 뭐 계절적인 거니까 반복적이고 그래서 뭐 예상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찝찝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중동 쪽에 그 이슈가 뭐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어느 정도 좀 정리돼 가는 것 같고 가자 지구도 좀 정리돼 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그 조금 군사적인 충돌이 되게 잦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전면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주말 사이에 CNN 방송이 21일 날 보도하기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게 지금 CNN 방송에서 보도로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뭐 아무 그런 경계감도 없는데 갑자기 이스라엘한테 너네 헤즈볼라하고 전면전하면 미국이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물밑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좀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는 사이즈가 다르죠 여러분. 하마스는 그냥 일개 민병대 수준이라면 헤즈볼라는 그 한 국가의 그 어떤 전력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고 그쪽은 사실 제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제가 아는 기본 상식에서도 헤즈볼라하고 이 하마스하고는 체급 자체가 한 10배 이상은 차이가 날 거예요. 10배라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취하면 그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도 이거 무력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지원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제가 이제 사실은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최근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관심이 없고 반영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 아니야? 뭐 스위스 2번 금리 인하하고 뭐 유럽도 하고 뭐 이제 영국도 금리 인하 할 것 같고 최근에 5월달 물가 잘 나오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조금 약간 도비시 해주고 그래서 되게 이제 좋은 것만 시장이 반영되어 왔는데 놓고 보니까 유가가 올랐네? 근데 유가가 올라온 부분에서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저 혼자만 거슬리는 것 뿐이지.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불거져서 유가가 80불 넘어가지고 다시 전고점 수준 정도만 올라간다고 치면 7월 중순에 발표되는 6월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예정대로 금리 인하가 흘러가는 게 또 불확실해질 수 있고 그러면 시장은 이미 전고점, 최고점 다 뚫어내고 있고 코스피도 2년여 만에 최고점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 또 약간 좀 애매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변경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저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직 첫 번째 금리 인하 전까지는 즐기자라고 랠리를 즐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랠리에 동참 못하신 분들이 뒤늦게 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쫓아가서 사는 거는 나는 반대다. 기존에 이미 일찍 사서 살려면 작년 10월, 12월부터 사서 올해 뭐 한 2분기까 1분기까지 샀던 건 오케이. 그거 들고 가자는 거지. 지금 수준에서 추가로 애드업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직도 못 샀는데 지금 사자는 거는 더더욱 저는 반대예요. 지금 랩에서 쫓아가면서 사면 나중에 돈 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먹었던 거 언제 팔고 나올지 고민해야 되지 여기서 포지션 애드업 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저는 말리고 싶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유가가 반등하면서 지금 조금 뭔가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지켜보셔야 되고 들고 있는 우리는 아직은 그냥 뭐 즐겨도 돼요. 조금 빠져도 그냥 뭐 아직은 추세가 좀 살아있고 그리고 뭐 진짜로 그 완전히 고점 부분에서는 못 떨죠. 어느 정도 고점 확인하고 떨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9월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시장이 아주 꺾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아직 시장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 그 다음에 추격 매수, 추가 물타기,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유가 보시면서 조심하셔라. 지금은 쫓아가는 그런 국면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 이슈 중에 이제 아마 다른 쪽은 대부분 다 요 얘기 하겠죠. 5월 PC 물가 상승률 중요하다.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근데 이미 5월 CPI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5월 PCE도 뭐 웬만해서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5월 달은 어차피 지나간 물가고, 중요한 거는 6월 달 물가인데 유가가 반등하니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린다. 다행스럽게도 반등하다 말면 좋겠지만 계속 반등이 이어진다고 하면 조금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주목해야 될 핵심 이벤트가 PC 물가보다는 오히려 목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에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대선 토론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28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날 첫 맞짱 토론 하는데, 뭐, 지금 누가 더 못하나를 가늠하고 있죠. 그래서, 아유, 참, 미국도 사람이 진짜 없나 봐요. 근데,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은 정반대되는 게 많죠.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로 보면은 IRA가 이제 전기차와 상당히 민감하니까, 최근에 국내 2차전지 업종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럼 얘는 대놓고 IRA 폐지할 거라고 하니까, 그럼 2차전지 업체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측면에서 과연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번째 맞짱 토론 결과가 어떤지를 보면 어느 정도 이 대선의 윤곽이 지금으로선 좀 막상막하, 약간 트럼프가 최근에 앞서다가 최근에 뭐 기소된 내용에서 트럼프가 패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바이든 쪽에 좀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뭐 정치적인 일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하반기에 저희가 결국은 지금 포지션 들고 있는 거 익절하는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두 가지 고려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9월달 금리 인하 여부,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연내 금리 인하 스케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이제 중요할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주요 변수로 하면서 익절 타이밍을 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두 사람의 토론 결과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슈 분석 결과 보여드렸고요. 오타입니다.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시장, 최근에 유가 반등이 거슬리기 때문에 이거 조금 지켜보면서 조금 돌다리 두드리자. 기존에 매수했던 우리는 즐기지만 추경 매수는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이 방송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가 기본적으로 저를 위한 공부를 위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방송할 때도 있어서 말이 버벅거릴 때도 있고 막 중언부언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준비해서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저도 다른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도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날것의 방송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타방송 출연이 좀 몇 개 있었죠.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부익남TV 출연해서 지금 영상이 2개 올라왔고요. 3개째가 아마 빠르면 주말, 늦어도 월요일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앞에 2개는 뭐 이제 연금 투자 준비하는, 제 컨셉이 이 건물주 부럽지 않은 연금 부자 되기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두 번째 하나, 2개 영상이었고, 세 번째 영상은 이제 최근 시장 상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세 번째 영상도 기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